네, 결국에는 코스피 양전하네요. 잘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4,500선 위로 올라서면서 오늘도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서 계속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한거래일 한거래일 지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지금 뭘 봐야 하는지, 이런 장에서 지수 같이 올라가는데 내 계좌 상승률도 함께 챙기고 싶다면 뭘 봐야 하는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70만 닉스 잘 만들어가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 기여 잘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침에 반도체주가 조금 부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라의 자리를 만들었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소부장 먼저 들어가 보고자 하고요. 그 종목이 한미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거래일에 양봉을 깊게 만든 종목분들이 오늘 다시 음봉으로 차익 실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예외예요. 역의 방향으로 오히려 시장과 함께 더 돌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격의 반도체 장비주다라고 얘기 붙여봤는데요. 어떤 흐름으로 볼까요? 한미반도체는 수급적으로도 풀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내용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먼저 해가 바뀌어도 네. 반도체는 반도체다. 네, 너무 강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흐름이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1월에는 보통 이제 중소형주가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소부장 쪽으로 좀 바람이 훈풍이 좀 불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도 좀 거기에 대한 흐름을 좀 받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TC본드라는 이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HBM에서 이 적층 공정에서 이 미세 정렬이나 압착 그리고 열 제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결합된 시스템인데 어떤 회사들도 쉽게 이렇게 진출을 못하는 월등히 이제 기술력이 앞서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HBM이 계속 증설을 할 때마다 이 고객사 캐펙스보다는 먼저 1, 2분기 이제 선행하면서 이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을 좀 눈여겨 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고객사를 따져본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 비중이 근 이제 7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올해도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다. 다만 이제 작년부터 이제 불거진 이 한화 세미텍 과의 이 라이벌전이 좀 생기면서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를 좀 계속 좀 눈여겨 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호퍼칩을 주로 쓰지만은 올해부터 이제 블랙웰로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이 과정도 이 TC 본더에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 이제 피치 축소나 아니면 이제 고전력을 얼마큼 잘 세이브하는지에 따라서 이 승패가 판가름 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작년이었나요, 그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재작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미반도체와 우리 그 세미텍 간의 여러 가지 신경전 이슈가 함께 나오면서 한미반도체 매력도를 많이 안 다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소장님 그 공매도 비중이 늘어났었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그 거래 비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고 난 다음을 보면 주가가 더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쇼커버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순 수급적 논리로 봐야 할지 아니면 재료적 기반으로 봤을 때 다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싶어요. 일단 뭐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세미텍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이번 주 발표가 나오는데 삼성전자향 밸류체인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하이닉스향 밸류체인에 있는 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모습들 이것은 이제 그 하이닉스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 차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이제 지금 이제 잘 화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한미 반도체가 여러 가지의 이제 우리가 주가가 조정받을 때 더 조정받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가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공매도 쇼커버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강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7%대에 대한 수량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여기서 그러면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죠. 쇼커버링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온 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온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주가가 그러면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린 거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100만 닉스를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100만 닉스를 향해서 지금 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80만 원을 정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삼성전자가 15만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100만 원까지에 대한 룸은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한미반도체가 약간의 변동성은 좀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올 하반기에 그동안에 이제 작년에 나타나지 못했던 퍼포먼스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코스닥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오늘은 저 삼성전자 향으로서 이제 리노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장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추세가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 됐던 중기적인 관점이 됐던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적극적으로 따라가도 괜찮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도 된다. 올해는 한미반도체가 좀 새로운 퍼포먼스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한미반도체 앞으로의 기상도는 막네요. 이걸 단순히 오늘 쇼커버 개념에 수급적으로 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봤을 때 열려 있다라는 방향성 체킹해 주셨거든요. 멀리 본다면 조정시마다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의견이 주신 만큼 추가적으로 어디 퍼포먼스를 또 2026년에 새로 쓸지 기대하면서 올해의 종목군에서 같이 관심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은 어떨지 싶습니다. 아까 전에 그 기관 순매수 리스트 보니까 방산주가 몇 개 눈에 띄기도 했죠. 그 가운데 하나는 한국항공우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여기에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갖다 붙이면 붙일 수 있기도 한데 여기에 근데 방산 재료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베네수엘라 이슈도 있고 해서요. 한국항공우주가 더 민감하게 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죠? 공군 쪽? 그런 이슈도 조금 더 강하게 점수를 받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 또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베네수엘라 네. 이슈 보면서 참 트럼프답다. 그렇게 좀 느끼고, 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좀 회귀를 하면서 가장 이제 불안한 요인이 바로 이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지금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게 또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좀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 대비 이제 물론 반도체도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 조방원들의 이 흐름도 좀 눈여겨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한국항공우주는 같은 업종 안에서는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그만큼 많이 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항공기 플랫폼 이 제조사로서 지금 실적이 한번 찍힌다고 하면은 5에서 10년간 그렇게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크게 뭐 훼손될 일은 없고, 올해부터 이제 KF21이 양산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주 이슈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다만 이제 불안 요인은 이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군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국산을 이제 EU 거를 이용을 하겠죠. 뭐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를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 비싸다. 그리고 납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틈새로 충분히 우리나라 업체가 진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타국가, 뭐 동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유럽 거나 미국 거보다는 가성비 있는 우리나라를 더욱더 선호하고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납기 잘 지키고 가성비 좋고 참 이게 그동안 유효했었던 시나리오였죠. 수주할 때 있어서. 근데 올해도 괜찮을 것인가. 근데 주변 환경이 좀 도와주고 있는 것이 센티 개선에도 같이 영향을 주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보이는 퍼포먼스가 꽤 대단하기 때문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간 추세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왔었거든요. 2025년부터요. 그냥 상승 채널이 계속해서 그 궤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좀 더 레벨업이 나온 거라서 여기서의 방향성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차익이 욕구가 좀 더 절정으로 달한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차트의 시작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싶어요. 여전히 뭐 새로운 차트라기보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죠. 오늘은 이제 어제 오늘 올라간 것이 한 15% 정도 올라간 거니까 약간의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공우주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은 훼손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분이 말씀하시지 않은 한국항공우주의 하나의 트리거가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태국에 수출했었던 K-50 고등훈련기가 여기에 이제 무기를 장착하고서 캄보디아를 폭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KF-21 말고
K50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 훈련기로서 이제 초음속 훈련기거든요. 여기에 무기를 달면 바로 훈련기가 전투기가 돼버립니다. 이러한 이게 이제 굉장히 가성비가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범용적인 수출 트리거 이런 부분들이 한국항공우주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위성과 관련된 부분들, 우주와 관련된 부분들,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또 그 내러티브가 달라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내러티브가 탄탄한 상태에서 차트가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열권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이 없다라면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정책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위 분담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공군이 없다라는 것이 캄보디아가 얼마만큼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K50에 대한 수출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항공우주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고 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여러 다른 대내외적인 상황들을 통해서요. 자, K50 쪽에 있어서의 범용성 언급 주셨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추세 훼손이 없이 오히려 추세가 강화되는 차트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자, 밟아 나가 보자 의견 받아봤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자, 방산 받고 오늘 또 조선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조선 중에서 오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오전부터 강했는데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했습니다. 사장님 일단 매출액 2026년도 올해 매출 목표가 작년의 매출 목표보다 한 20% 가깝게는 또 상향시켰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었고 또 공시 또한 수주 공시 또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조방원으로 약간 수급이 모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연초에 살 거는 사두자 하는 심리가 좀 같이 보이는 건지 싶은데 자, HD 현대중공업이라면은 얘기가 조금 더 확신이 생기는 걸까요? 네, 가장 그래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예. 업종 안에서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베네수엘라 이슈를 보면서 미국이 공군이나 이제 육군 쪽은 확실히 우세가 좀 증명이 됐는데 과연 이 해군에 있어서 이 중국과의 전쟁을 한다고 하면 네, 얼마큼 앞서 있는지는 여전히 지금 우리 무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미국 쪽에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한테 의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선 업종에 진출해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조선 쪽은 이제 올해도 부각이 될 예정이고 좀 본격적으로 이 방산 가치가 이 부각이 되면서 이 방산 비중이 가장 큰 업체가 바로 이 HD 현대중공업이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저가 수주 물량이 완전히 이제 소진되면서 실적 역시 뭐 LNG선이나 이제 고부가 선종 비중 확대로 이렇게 높게 찍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 역시 개선됐다. 그리고 특정 공정에서는 뭐 블록이나 그리고 이제 패널 용접 표준화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웬만한 게 지금 다 기계, 로봇으로 다 자동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도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고급 용접공 소수화 그리고 로봇으로 인한 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가는 절감되고 호재는 계속 첩첩산중으로 쌓이는 네, 조선업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도 조선은 괜찮다라는 거고 포트에 꼭 있어야 한다의 의견은 변치 않으시네요. 작년 하반기에서 조선주가 좀 두각을 못 받았을 때도 좋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차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이는 HD 현대중공업의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소장님 21선 회복 그리고 이 정도의 거래량 그렇다면 좀 양호한지요? 그렇죠. 바닥에서 이제 우리가 올라올 때 이 정도 네. 힘이 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거래량과 이제 차트를 비교할 때 이제 비행기가 뜰 때를 비교하는데 비행기가 뜰 때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딱 뜨고 나서 추세가 쫙 이어지고 나면 편해요. 거래량이 좀 죽어도 네. 쫙 이제 그 추세로 날아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추세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어제 오늘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가솔린이 여기에 이제 부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화선 앵커도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나가는 듯이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짚는데 지금 조방원이 다 강하잖아요. 자,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이 먹는 거 빼고 나면 가장 새해는 또 새로운 희망들이 있잖아요.
희망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펀드 리밸런싱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리밸런싱이 이제 다시 새롭게 셋업이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모든 업무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펀드들을 이제 셋업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반도체 조방원을 다시 채워넣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임자들이 했었던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확정한 다음에 이제는 다시 한번 셋업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바닥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지금 조방원들이 좋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조선 같은 경우 차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에 대한 것들도 있고 올해 영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차트가 바닥권에서 딱 이틀 외국인들 들어오니까 빨간색으로 딱 돌아섰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한번 공격적인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오션과 비교를 안 해도 괜찮아요, 소장님 그러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는 하나오션이 오히려 셈법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50억 달러를 필리조선소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리기탐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게 뭐 과연 올해 수주가 들어올지 내년 수주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수주가 들어와도 올해 이제 만들기보다는 올해는 이제 그 필리조선소를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올해는 하반기까지 전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 HD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렇게 수주 잔고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이익단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 하나오션은 올 하반기에 필리조선소가 어느 정도 뭐 바로 리모델링이 이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겠습니다만 방향성을 잡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오션을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하나오션에 대한 셈법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간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이제는 진짜 비용과 수익성의 관점을 같이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HD 현대중공업은 두 분 모두 지금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나 재료적으로 봤을 때나 흐름을 좋게 평가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저희 오늘 또 움직이는 2차 전지단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는 질풍노도 같아요. LNF. 사실 지금까지 그 계약 해지 소식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마감 스퍼트에서 LNF 다룰 때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패널 분들께서는 일단 뭐 보지 말자, 보더라도 나중에 보자 의견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듯 합니다. LNF 쪽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카드로 활용하세요? 네, 나무보다 숲을 본다고 네. 하면은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어려운 업종이 바로 이 2차 전지의 이 예측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굳이 2차 전지를 사야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이제 1차 상승이 있고 2차 상승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1차 상승은 했고 2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실적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몇 년간 이렇게 급락을 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 이 LFP의 이런 확산과 이 전기차 이 캐즘을 얼마큼 빨리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계속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는 반등은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는 그래도 무난히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는 뭐 ESS 수주의 물량과 이 올해 이제 테슬라의 FSD 이 자율주행 진행 과정을 좀 체크를 하면서 그쪽에서 좀 답을 찾으면서 이 재고 조정이 포인트다. 네, 그렇게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고 자산 얘기 저희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차윤수 소장님과도 LNF 쪽에 있어서는 조금 스탠스, 거리를 좀 두는 쪽으로 지금까지 언급을 주셨는데 계속 이렇게 이 과정이 몇 번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저도 차장님과 네. 의견이 거의 동일합니다.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 매매를 하던 아니면 옆에서 저희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건 간에 어떤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인들 수급이 단기간에 2%가 늘었습니다. 네. 16% 비중이 18%까지 단기간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이 응축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또 오늘 또 젠슨왕이 CES에서 또 얘기를 했죠. 벤츠와 같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보이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뭐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다 긍정적인 뉴스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워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차장님 의견에 100% 동감하는 게 이런 말씀드리기가 차장님도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테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추세가 형성될 때까지는 아직은 추세가 형성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이라고 들어가기에는 업황이 너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세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때 추세에 편승한 매매를 다시 한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차트를 더 활용하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차트를 저도 이제 뭐 가치 투자자임에도 예. 불구하고 차트를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트만 보시는 분들의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차트에 모든 것이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LNF라든지 우리가 2차전지 관련해서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실들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심리가, 투자 심리가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 차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차트를 보자. 오히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종목들은 차트가 왜곡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차트가 조금 효용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펀더적으로, 센티적으로 헷갈릴 때는 오히려 차트에서 추세를 만들어 놓는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 근거. 그렇다면 LNF는 기술적으로 자리를 잡는지를 더 앞단으로 배치하셔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NF 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거래대금이라든지 프로그램 순매수 리스트를 찾아보면은 오전에 좀 같이 들어왔었던 것이 D&D 파마텍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뭐 제약바이오주가 언제 힘을 내려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JP모건 헬스케어 쪽에서 가장 이벤트 앞두고 있는 종목 뽑자고 하면 D&D 파마텍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애로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네요. 먼저 그 재료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과연 이게 예. 이 소식이 정말 호재로 작용이 된다 하면은 과연 오를 수 있을까라는 네. 먼저 그 계획부터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오히려 그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세론 효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먼저 결론이고 1차 상승이 웬만한 이제 비만약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그럼 주가의 2차 상승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차별화가 되는 게 이 원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D&D 파마텍의 이 강점을 한번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데 이 펩타이드 약물을 이제 먹는 약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이 오랄리크 기술에 대한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다. 그리고 기존 경구용 약물 대비해서 흡수율이 최대 10배 정도 개선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 조건이나 그리고 특정 복용 절차 없이 환자의 편의성이 많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군계 1학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마지막은 이게 비단 이제 비만약뿐만 아니라 2중, 3중 이제 수용체 작용제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비만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간 질환 그리고 치매까지 이렇게 네. 예, 좀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이 이슈까지 눈여겨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래도 조심히 투자하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 좋은 거 알고 그 재료 덕분에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것도 아는 상황이지만 조심할 건 조심하자. 약간은 보수적인 스탠스도 취해주고 계시네요. 차트가 말해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횡보를 하고 있다고 다 좋은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거 옛날에 두산 서빌리티 생각나기도 하고 차장님 지금 자리는 어떤 박스를 그려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일단 상태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D&D 파마텍을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건지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뉴스도 많더라고요. 오늘 뉴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도 안 잡히고 수급이 이제 일정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차트도 옆으로 횡보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면 조금 일단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좀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혹시 자칫 잘못된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고 나는 결과물 나올 때까지 안 팔 거야 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규 수급은 잘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놓고 보면 역시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신규로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부담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이다. 10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지금 이제 템버거를 달성한 종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가는 확률과 약간의 기대감을 못 미쳤을 때 나오는 변동성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기대감을 못 미쳤을 때 나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두 분 모두 D&D 파마텍 바라보고 있고 이슈가 나왔을 때 과연 거기서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매수 세력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RFHIC. 근데 뭐 사실 오늘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쪽을 좋게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많았습니다. 이쪽이 방산 그리고 통신 장비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쪽 둘 다 기대감이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RFHS로는 어떤 평가를 줄 수 있을지 싶습니다. 차장님 지금 이 종목도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차트의 각도라든지 다시 윗방향으로 진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산 최근에 좋고 통신 올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쭉 있어 와서 걱정할 건 없는지요? 네, 무엇보다 이제 납품하고 있는 제품이 겐 RF 반도체라고 예. 해서 이쪽 시장은 과정업체거든요. 과정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경쟁사가 없다. 그리고 5G나 방산 그리고 위성통신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거에 5G들 종목들이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통신 캐패시티가 축소되면서 많이 아팠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르다. 그리고 기술력은 워낙 이제 군용이나 그리고 기지국급 요구 조건이 충족한 이제 고신뢰성으로 이 설계 경험이 있고 뭐 열 관리나 패키징 그리고 수명 설계 노하우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튼튼하다. 올해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웬만한 그 과정들이 다 수직 계열화가 됐기 때문에 고객 요구의 대응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의 이 수주도 유리하다. 그리고 단순 가격 경쟁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RFHIC가 충분히 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지금 3만 원 후반대이긴 합니다. 시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한 10,000원 중순부터였는데 어느덧 2배 올랐다, 뭐 2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세는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신규 진입 자리를 논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도 무리 없는 거예요? 신규 진입 자리를 논하면 지금이 신규 진입 자리. 오늘 50주 신고가죠. 예. 이제 이 구간대가 작년 10월 말에 우리가 35,000원대, 36,000원을 찍었었을 맞아요. 때에 대량 거래가 일어났었던 때의 시점입니다. 그때 지금 거래량 가격대를 이제 넘어선 요 가격대를 이제 요 거래량이 있었던 때, 요 때를 지금 넘어선 거죠. 네. 그러면 요 거래량이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요 거래량이 안 나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또 더군다나 이 시점에서 증권가의 리포트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차트가 25,000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우상향하는 모습들, 현재 고점에서의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라면 RFHIC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것에 대한 부담은 스스로 느끼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그런 부담을 안 느끼고 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저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전 고점의 거래량과 그걸 뛰어넘었을 때 현재 봉의 거래량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오늘이 더 높다가 좋은 건 아닌, 그러니까 오늘 좋다 말다 높은 게 더 아닌가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36,000원까지 갔던 게 25,000원까지 예. 떨어졌을 때 그때 거래하신 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원금만 너무 팔아야 되겠다. 예. 지금 잘 아시죠, 하선앵커? 네,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원금 됐는데 안 나오죠. 네.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걸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거래량 캔들의 해석 방법들까지 같이 의견 담아주셨습니다. RFHC는 만약에 신규 진입한다면 오늘이 또 좋은 시그널이 나올 수 있었던 거다까지 의견 받아봤으니까요. 좋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4,518선 지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개인분들 많이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팔던 걸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흐름 끝까지 보시죠.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